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인공지능, 특히 생성형 AI 기대는 정말 뜨거운데요. 근데 막상 기업에서 이걸 도입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생산성 확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장애물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CIO 코리아 기사를 바탕으로 IT 리더들이 말하는 5가지 주요 장애물, 이걸 좀 파헤쳐 보고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네, 이게 기업 환경에서 AI를 성공적으로 쓰려면요. 단순히 기술만 들여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살펴볼 문제들은 기술 자체보다는 조직 문화나 전략, 또 사람 문제,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많죠. 그러게요. 첫 번째로 꼽히는 게 바로 데이터 품질 문제인 것 같아요. 레노버랑 IDC 설문 보니까 AI 프로젝트 실패 원인 1위가 이거더라고요. 응답자 3분의 1이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 이걸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할 정도면 심각하긴 한가 봐요. 그렇죠. AI는 결국 데이터로 배우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료인 데이터 질이 낮으면 결과가 좋을 수가 없죠. 흔히 말하는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딱 그 원칙입니다. 그 LI 파이낸셜 예를 들어주셨는데 거긴 아예 데이터 사일러, 그러니까 부서 간의 데이터 꽉 막힌 거, 그거부터 풀었대요. 그리고 거버넌스 강화하고 전체 데이터의 거의 98%를 중앙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여기로 싹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데이터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또 모델 리스크 검토 같은 거, 이런 관리 절차를 아주 탄탄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와, 98%면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여기서 해킥그룹의 존 톰슨 부사장 얘기가 재밌어요. 보통은 데이터를 막 완벽하게 만들고 나서 AI를 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반대로 생성형 AI를 먼저 써서 데이터 문제점을 찾아내고 고치자, 이런 역발상을 제안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상당히 통찰력 있는 지적인데요. 생성형 AI 자체를 우리 데이터 어디가 문제지? 하고 진단하는 도구로 쓰자는 거죠. 예전 EIP나 CRM 데이터 문제보다 이 생성형 AI 쪽이 훨씬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접근이 어쩌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한번 부딪혀보면서 개선점을 찾아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일단 해보면서 고쳐 나간다. 흥미로운데요. 근데 데이터 문제가 좀 해결돼도 이걸 다룰 사람이 없으면 또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이게 두 번째 장애물, 바로 내부 전문가 부족 문제죠. 미국 경영협회 설문 보니까 전문가 57%가 AI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가겠다, 이렇게 느끼고 있대요. 근데 실제로 교육받은 사람은 절반도 안 된다고 하고요. 49%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직원들이 AI가 뭘 할 수 있고 또 뭘 못하는지 그 한계를 명확히 알도록 돕는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LI 파이낸셜처럼 필수 교육 만들고 가이드북도 주고 짧은 교육 과정도 열고 심지어 전사적으로 AI 데이 같은 행사도 한다더라고요. 좋은 방법이죠. 이게 단순히 기술 교육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가 바뀌는 일종의 변화 관리 차원에서 봐야 해요. AI가 우리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거니까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변화 관리, 맞는 말 같아요. 아까 그 해킥그룹 톰스는 또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다, 이러면서 직원들이 직접 AI를 써볼 기회를 주라고 하던데요. 작은 테스트 사례 실습이나 개인 프로젝트에 적용해보는 식으로요. 맞습니다. 직접 부딪혀보는 게 중요하죠. 거기에 더해서 SAP 아메리카 쪽 제안도 참고할 만한데요. 내부 전문가,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 잘 아는 분들이죠. 이분들이랑 또 외부에서 데려온 최신 AI 기술 전문가들, 이 둘을 잘 조화시키는 전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부 사정 아는 지식이랑 외부의 새로운 기술력이랑 시너지를 내야죠. 네, 내부와 외부의 조화,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데이터도 있고 사람도 어느 정도 준비됐다고 칩시다. 근데 이걸 어디다 써서 어떻게 실제 가치를 만들 거냐, 즉 설득력 있는 비즈니스 활용 사례, 이걸 찾는 게 또 큰 문제예요. 다른 급한 일도 많은데 예산 따내야죠, 인력 확보해야죠, 경영진 관심도 끌어야죠, 경쟁이 치열하니까요. 태스크포스 CIO도 딱 얘기하더라고요. 측정 가능한 가치, 이걸 만드는 사례 발굴이 핵심이라고요. 맞아요. 그냥 요즘 유행이니까 우리도 AI 해야지. 이게 아니라 생산성을 정말 높일 건지 아니면 의사결정을 더 잘하게 도울지 이런 명확한 목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태스크포스 같은 경우는 특정 부서에만 맡기지 않는데요. 전사적으로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그리고 투자 대비 효과, ROI는 나올지 이걸 같이 본다고 해요. 그리고 신중하게 파일럿 프로젝트 먼저 해보고 명확한 KPI 세워서 리스크 관리하고요.
이런 접근이 좀 안정적일 수 있겠죠. 신중한 접근이군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해킥 그룹 톰스는 약간 결이 다른 조언을 해요. 생성형 AI는 워낙 여기저기 다 쓸 수 있으니까 너무 활용사례 찾는데 시간 쓰지 마라. 최고 경영진의 전략적 고민에서 시작해서 일단 빨리 실행해봐라. 뭐 이런 얘긴데요. 어느 쪽이 말일지는 참 상황 따라 다르겠어요. 그렇죠. 빠른 실행이랑 신중한 검증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겠죠. 그리고 이런 시도 자체를 가로막는 또 현실적인 벽이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 장애물, 오래된 레거시 시스템입니다. 옛날 기술 기준으로 만든 시스템들은 최신 AI 도구랑 붙이기가 어렵거나 아예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기지돌 전환이 좀 느렸던 기업들은 이게 더 큰 문제겠네요. 단순히 최신 LLM이나 뭐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같은 거 그냥 덧붙인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는 지적이 날카롭더라고요. 그 배송기업 배호 사례가 인상 깊었어요. AI를 제대로 쓰려고 아예 기존 플랫폼을 싹 다 뜯어 고쳤대요. 전면 재구축. 그랬더니 그 후로는 AI 실험 속도가 엄청 빨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건 진짜 큰 결정이죠. 예, 정말 큰 결단이죠. 시스템 통합하고 맞춤 개발하고 API 만들고 이런 IT 현대화 작업에는 당연히 돈도 시간도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AI 도입 자체보다 이런 기반 시스템 정비하는 게 더 시급하고 더 큰 장벽일 수도 있는 거죠. 하긴 기반이 부실하면 뭘 쌓아도 무너지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장애물인데요. 이건 듣고 좀 놀랐습니다. 직원들의 내부 방해나 저항이래요. 라이터랑 워크플레이스 인텔리전스 조사 보니까 지식 근로자 중에 무려 31%가 조직의 AI 프로젝트를 일부러 방해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31%면 정말 충격적인 수치인데요. 근데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감도 있을 거고 AI가 뭘 해준다는 건지 잘 모르겠거나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변화 자체가 싫은 거죠. 그런 저항감도 있고요. 복합적입니다. 스킬소프트 CIO 조언처럼 직원들이 왜 불안해하는지 먼저 좀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꾸준히 배울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AI 도입 과정 자체에 직원들을 참여시키는 거. 이런 소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AI 덕분에 단순 반복 업무 줄고 고객한테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긍정적인 경험담을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자, 그럼 결국 이 모든 문제를 꿰뚫는 건 리더십인 것 같네요. 리더가 먼저 AI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게 우리한테 어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또 실제로 활용해서 성과가 나는 걸 투명하게 보여주면 직원들의 그 막연한 두려움이 좀 건강한 호기심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기업에서 AI 도입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장애물들. 첫째, 낮은 데이터 품질. 둘째, 내부 전문가 부족. 셋째, 명확한 활용 사례 부재. 넷째, 낡은 레거시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보다 심각한 직원들의 저항까지. 이걸 다 종합해보면 결국 AI 도입이라는 게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조직 전체가 함께 변화를 관리하고 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아주 복잡하고 긴 여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여러 장애물들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요. 여러분의 조직이나 혹은 속하신 산업에서는 이 중에서 어떤 장애물이 가장 좀 간과되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왜 특히 중요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질문이 앞으로 AI 시대를 준비하시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